몽골의 서쪽, 러시아에서부터 이어지는 알타이 산맥이 고비 사막과 만나는 곳. 이 지역을 고비 알타이라 부릅니다. 겨울이면 기온은 최저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극한의 기후와 건조한 땅. 이곳에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죠. 다만 생명력 강한 녀석들만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Аз манай энэ орон нутг бол цагаагаар хувьд бас эрдэс уур амьсгалтай. Зундаа бол одоо бас 40-50 градус хүрч халдаг. Өвөлдөө тэр чинээгээ хүүтэрдэг. Тэгээд энийг дагаад бас энэ мал бүхэн энэ зэрлэг амьтдын бэлчээрийн давхцал бол маш их байдаг. Ус унднаас нахгуулаад тэгээд бэлчээрээс нахгуулаад тэгээ бас энэ бас малчид энэ өвлжээ хаваржаа бүс нутгуудаа зөрчилдөх юм асуудал бас нэлээд гардаг байсан. 이 극한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타를 기르며 사는 몽골 유목민이죠. 고비 알타이 지역에서 그나마 물을 찾을 수 있는 곳. 물은 사람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아직 10월인데 이곳은 물이 얼만큼 춥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초지가 생깁니다. 지극히 메마른 고비 알타이의 중심부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죠. 주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이 독수리는 겨울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생 양의 일종인 아르갈리. 무려 5,000m 지대까지 서식지를 둔 고산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암컷의 뿔은 작지만 수컷의 뿔은 2m 가까이 자랍니다. 무게는 20kg이 넘죠. 독수리가 나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인근에서 동물의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르갈리의 뼈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 꽤 많은 녀석들이 변을 당한 듯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체 인근의 바위굴에서 생후 4-5개월 된 새끼 늑대가 나왔습니다. 이 근방에 새끼를 키우고 있는 늑대 무리가 사는 모양입니다. 간밤의 사건도 녀석들의 소행이겠죠. 밤이 되자 새끼들이 다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알타이 산맥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알타이라는 이름도 몽골어로 금을 뜻하는 알탄에서 유래했죠. (10월) 말 야생염소 아이벡스입니다. 무리의 형태를 보면 아직 번식기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번식기 이전에는 수컷끼리만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암컷들도 따로 무리지어 새끼들을 기르죠. 야생양 아르갈리 암컷들도 비슷합니다. 수컷 무리와 떨어져 암컷끼리 무리지어 살며 새끼는 보통 한 마리만 낳죠.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이 바빠집니다. 짝짓기를 위해 암컷들을 찾아 나서야 하죠. 다가가 구애를 해보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생존과 번식은 누구에게나 고단한 과정이죠. 고비 사막의 모래 언덕. 모래로 가득한 땅에 최적화된 동물이 있습니다. 긴 속눈썹과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콧구멍으로 모래바람 속에서도 거뜬하죠. 크고 단단한 발은 두터운 모래길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약 4,500년 전 가축화된 낙타. 야생 쌍봉 낙타는 한때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0년대 가축화된 낙타와 거의 비슷한 외형의 야생 낙타가 고비 사막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약 900마리 정도만이 남아있죠. 그들은 이곳 고비 알타이의 깊숙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녀석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7월) 중순 고비 알타이의 기온은 40도를 오르내립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뜨거운 바람이 마지막 남은 수분까지 증발시켜버립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이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식물도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난 이 풀들 덕에 야생 낙타의 삶이 유지되는 거죠. 몽골 사람들이 얼려라 부르는 이 곤충은 메뚜기와 비슷하지만 날개가 없죠. 건조함을 좋아하는 전갈과 두꺼비머리 도마뱀도 보입니다. 돌과 돌 사이에 섞인 듯이 자리를 잡은 이 새는 뛰어난 보호색을 자랑하는 북방 쇠종단입니다. 검은 꼬리 가젤 가족입니다. 암컷, 수컷 가젤이 새끼와 함께 나왔군요. 건조에 무척 강해 초원보다는 사막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7월의) 고비 알타이. 태양은 새벽 5시면 떠올라 밤 10시가 되어서야 저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다녀오려면 일주일이 걸리는 고비 알타이의 중심부죠. 반경 수백 킬로미터 안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야생 낙타를 찾는 일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죠.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풍경 속에서 드디어 낙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녀석들은 보통 20마리에서 30마리씩 무리지어 다니죠. 그 근처에서 정말 야생 낙타를 만났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녀석은 주랭랑을 칩니다. 야생의 본능이죠. 낙타를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작은 숲이 나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털어라 부르는 이 나무는 느릅나무의 일종으로 건조한 기후에 아주 강합니다. 며칠째 바짝 마른 땅만 보다 오랜만에 만난 초록빛이 반갑습니다. 물에 쓸린 나무 덤불이 있는 걸 보니 이것도 아주 가끔 폭우가 오는 모양입니다. 풀이 있는 곳, 낙타가 이곳을 그냥 지나쳤을 리 없습니다. 알타이 산맥의 북쪽은 울창한 숲이 있지만 고비 사막과 만나는 이곳은 나무 한 그루 찾기 힘듭니다. 낙타의 흔적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짙은 녹색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죠. 땅속에서 나온 샘물은 150m가량 뻗어 흐르고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야생화와 풀이 자랍니다. 고비 사막의 식물들은
건조한 환경과 큰 온도차에 적응하기 위해 비교적 잎사귀가 작죠. 강한 향을 내뿜어 곤충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오아시스 근처에 사는 작은 생명체. 황무지 쥐입니다. 생쥐와 모양새는 비슷한데 이름 그대로 모래가 많은 건조 지역에 서식하며 씨앗이나 풀을 먹고 삽니다. 쥐들이 사는 곳에는 그들을 먹이로 삼은 상위의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황무지 쥐를 노리는 큰 말똥가리죠. 샘을 중심으로 작은 생태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니 안 보이던 녀석들이 등장합니다. 박쥐들은 물가 주변에 사는 곤충을 사냥하죠. 직부엉이도 샘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이 깊은 사막에도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비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에 가끔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수를 놓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달이 뜨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야생 낙타. 혼자인 걸 보니 아마 정찰을 담당하고 있는 놈인가 봅니다. 고비 알타이의 해가 여지없이 떠오릅니다. 한낮의 오아시스는 오히려 적막하죠. 갑자기 야생 낙타무리가 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물 앞에서도 선뜻 다가서지 못합니다. 경계가 무척 심하죠. 녀석들은 겨울을 난 후 이제 여름철로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한 번에 5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한 달을 버틸 수 있죠. 이제 당분간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서 자기들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죠.
4월 해발 3,000m의 인더스강 요역에는 살구꽃 향기가 봄을 알립니다. 쌀쌀한 공기를 뚫고 꽃을 피워낸 나무는 여름이 되면 작지만 달콤한 열매를 맺죠.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 히말라야 여인들은 이 시기를 축하하기 위해 꽃으로 몸을 장식합니다. 과거 아리안족의 풍습이 이곳까지 전해진 거죠. 해발 4,000m.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계절입니다. 봄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죠. 정상 부근은 언제나 만년설로 뒤덮여 있지만 물이 흐르는 곳엔 식물이 자랍니다. 물길을 따라 형성된 초지는 사람들이 살아갈 터전이 되죠. 히말라야 사람들은 주로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이죠. 인가 근처에는 새들이 모여듭니다. 고도가 높고 척박한 히말라야에서 그나마 농사를 짓는 마을 근처에 먹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늑대도 인가 부근에 주로 서식합니다. 가축이 가장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이죠. 늑대는 이곳 유목민들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Te gu se tamana ka nyime na ko tuime rete ise ingo luisong na man nishi sumji tang tu ya Sangkui. kasa ko ni gu yi nga yi rul na hala 히말라야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 바랄이라고도 부르는 푸른 양입니다. 겨울이 되면 털이 푸르스름한 회색을 띠어 붙여진 이름이죠. 험한 산세에서도 살아남은 바위타기의 명수들입니다. 천적이 많아 경계가 심한 푸른 양도 종종 인가 근처로 내려옵니다. 농작물을 먹기 위해서죠.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야생염소, 아이벡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을 만큼 높은 지대에서 살아가는 생존력 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히말라야의 전설 또한 숨쉬고 있습니다. chen por eri mo dur ba te ji nyime na na rama sum ji zo se tu ko chak je no tak a sha da zam no ka kasa 콤모나 그나 양 민찬지도 거가리 만 민찬지도
Tenes kan mana mana detana skalpa chas pana panla ko mana kan stan des pasana mana ko korang yang mana pet mana singet so si ko korang mana ko elta kana yang ko mana jixpe ge chaminuk le khudilta mana chang azuk si chaminuk. 이곳 사람들조차 만나기 어렵다는 신비로운 존재 눈표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도록 바위산 풍경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장 강한 동물이지만 아직까지 사람을 해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위대한 승려가 눈표범으로 환생했다는 전설이 생길 정도로 이곳에서는 신성시되는 동물이죠. 홀로 산을 누비며 사냥을 하는 히말라야의 고독한 사냥꾼. 긴 꼬리로 중심을 잡으며 험한 바위 지대를 헤칩니다. 크고 넓은 발은 눈에 잘 빠지지 않고 두꺼운 털은 열 손실을 막아주죠. 춥고 높은 산악지대에 완벽히 적응한 동물입니다. 산 중턱에서 녀석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눈표범이 자기 몸무게의 3배나 되는 아이벡스를 사냥했습니다. 다 먹을 때까지 먹이 근처에 머물죠. 눈표범은 사냥한 동물의 피만 빨아먹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은 그저 전설일 뿐이죠. Semchani ka steni du kanji no semchana steni du basana kona nyampo kwang yoga babsi daksa yoga leptukle. 한참 배를 채우고 난 후 또다시 사라집니다. 녀석의 다른 별명은 고산의 유령. 언제 또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잠드는 밤, 산속은 오히려 분주합니다. 생토끼나 쥐 같은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죠.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여우들이 움직입니다. 쥐를 잡아먹기 위해 흰가슴 담비도 모습을 드러냈군요. 늑대는 언제나 무리지어 다닙니다. 하지만 이 구역에 제왕이 등장하자 꽁무니를 빼고 맙니다. 고독한 포식자는 홀로 다니며 바위에 채취를 남깁니다. 영역을 표시하고 짝을 찾기 위한 고양이과 동물의 습성이죠. 히말라야가 만든 땅. 티베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발 4,000m 이상의 고원지대. 창탕 고원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평평한 땅이 넓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양에서 오는 비구름을 막아 1년 중 대부분이 건조한 지역. 하지만 이곳에서도 천상의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탕에 수많은 고선 호수 중 하나인 초모렐리. 겨울엔 호수 전체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하고 점차 고선 호수의 특징인 짙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죠. 이곳에서 사람이 사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소수의 유목민이 남아있긴 하지만 인구 밀도는 매우 낮죠. 오 장타 되네 땅무송 마 같은 땅 할라 사카메 되는 가자 뭐 싱마 톱만 크지 버지 아주 마체스 바주 오카스 나망아나야 dwinle chizana ta namla thangmu tene taga sasa kambo ralu sama ripasong yala da ko tolmo ralu tago bo bengba ralu sama hejan song tene yozu yang lamo chagaya 메마른 땅에서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가축을 기르는 것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죠. 하지만 초지가 극히 적어 가축들은 땅을 파서라도 풀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흩어져 풀을 찾던 양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죠. 가축을 먹이고 지키는 일의 반복. 유목민의 일상은 단순합니다. 이거 이나다 그발 레나 정나세 용고만 용도야 얘네 아주 그 저스네 그 용하나 용으로 야 같이는 용으로 내가 내가 구자라 이네 나야 이나 샤크테나 이나 사즈나 이레네 칸 지용로 용 할라 양아저라 용고 메트노 누구는 가자라 메 그지지단 가다 유목민에게 가축은 삶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가축을 먹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 눈표범과 늑대의 습격도 피할 수 없죠. 고달프지만 의연해야 합니다. 코틱바리 코코라 카메가야 코코 조바발라젠 양아지가지라 코 규 컴팡당데 코사 지쿠 로즈우야 나한테 당도야 로즈우야 가혹한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삶. 창탕의 유목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유목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초지가 부족하니 한 곳에서 2달 이상 살기가 힘듭니다. 1년에 많으면 7번씩도 이동해야 하죠. 아마나요 피타가 또 개지가 좀 피도 지가 두만 lep지만 돈다 남주냐 뭐 많이 자용지만 더 이상 가축을 먹일 풀이 없다면 떠날 때가 된 겁니다.
대자연 앞에선 동물도 사람도 같은 운명이죠. (8월의) 라다크. 여름의 한복판. 히말라야는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눈이 녹아내려 수량이 풍부한 계절.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 꽃이 피어납니다. 고산의 야생화는 잎이 작고 강한 허브향을 가진 꽃들이 많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만난 식물과 비슷한 특징입니다. 고비와 히말라야 두 곳 모두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이죠. 호기심 많은 마못이 얼굴을 내밉니다. 긴 겨울잠을 자고 여름에 활동하죠. 고산의 사람들은 보리 수확을 시작합니다. 보리는 이곳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보리가루를 개어 죽처럼 만든 짬파는 티베트와 라다크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토록 황량한 산에도 다양한 새들이 삽니다. 한국의 비둘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바위 비둘기. 건조하고 나무가 없는 절벽에 집을 짓고 살죠. 그런데 요즘 들어 고지대에 살던 동물들이 마을 근처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의 서식지에 변화가 생긴 거죠. 따당들이가 집에서는 샤뽕을나 잡히기 스킨을나 자규메 카차파 마땅더니 사감송 대죽송 바사나 고요가 샤뽕은 바스 바사나 되니 콩 냠뽕나 콩콩리 아족인 바사나 그 다진캉즈나 시즈나 콩 기후 변화는 야생 동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더스강 유역. 여름엔 눈과 빙하가 녹아 거센 물줄기를 이룹니다. 강을 따라 올라가면 창탕 고원. 고원을 병풍처럼 둘러싼 히말라야는 북극, 남극과 함께 제3의 극지로도 불립니다. 이곳의 빙하로부터 인더스와 겐지스, 브라마푸트라 등
대륙의 큰 강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를 아시아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하죠. 창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선 호수인 판공호수. 하루에도 여러 번 물빛이 바뀝니다. 약간의 소금기가 있어 물맛이 짭짤하죠. 여름이 되면 호숫가로 모여드는 동물이 있습니다. 창탕을 대표하는 동물, 야생 당나귀 끼양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지만 나이 든 수컷은 고독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가죠. 사람은 숨도 쉬기 힘든 해발 4,000m의 고산지대를 너끈히 질주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고산을 대표하는 가축, 야크입니다. 폐가 크고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많아 산소가 부족한 고산에서도 너끈히 살아가죠. 다그 뭐마지라노 저지 가라 얘네 그 쿨루자노 얘네 그 아주 그 간에 저지 배드 슌용노 그냥 그 디르겐 도서는 그냥 그 디부 커세노 그 샹자노 할라 야 가는 용고노 가세가 뭐마지라노 얘네 그 쿨루 아주 쩌노 얘네 배드 슌 사마도 쩌노 요노 가축 중에서 가장 늦게 길들여졌지만 고산의 유목민들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인 야크. 창탕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소수의 야생 야크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창탕을 지켜온 유목민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parducin charuk ngalani mane kona saga sangma kona zam gela yongjin kha seju sangma gela yongjin ta taksani mane ko mi sangma bu zong besang saga to zam ji yon miruk zero tongba mangji orang meke churuk jub don ju mane 자연의 변화는 동물의 삶을 바꾸고 사람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흩어져 살던 끼양이 인가 근처로 옵니다. 물과 풀을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람들은 녀석들이 반갑지 않습니다. 다시 나가 리자 가서 저기 그냥 렛노트 잘만 거야 할라 나이 손을 내면 거 एकदम रिया क्योर छान 거야 짱당 아상모 짱스나 짤탄 거야 고모 마모 상바고 짱 니가 숨게 입게
홀로 지내던 수컷 끼양 한 마리가 무언가를 찾아 떠납니다. 암컷 끼양입니다. 여름은 끼양의 짝짓기 철이죠. 짝짓기가 끝나면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각자 갈 길을 갑니다. 내년 여름 이곳에서 다시 만날지 모르죠. 인간과 야생의 관계는 멀고도 가깝습니다. 히말라야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제 와서 술 와서 인도나 찾아 사게 와서 술 와서 자기도 와서 이제 와서 지금에서 semsan tham 여기 돈 소식 도로 semsan 미율 지탕에 돈나 돈 줍식들이 착불리디알리 그들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딱사바나 다마나 곤파야 라마 전부 양아티미 수시몰랑 데니 셈찬라 스노트 마스kia 셈찬라 코 오나 아타마나 지동맘바 코코랑 라라이 지가노 마나 제레테니 코 둑죽스노글레 에 스노트 파바나 마탕바 코르데모나 냠바 코랑 둑스노글레 데니가타 데자나 스타니스 콜러 야생과의 공존은 극한의 땅에서 사는 이들의 생존 방식입니다.